진짜 빨리 보시려면 유튜브로 보셔야 돼요. 네네. 유튜브는 저희가 키움에서 받자마자 바로 올리거든요. 여기 보시면 유튜브 보는 방법은 youtube.com/딱TV, DDAKTV 치시면 저희 받아갖고 거의 같이 올리기 때문에요. 그건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저께 올라간 거 저희 다 들어갔고요. 여기 화면에 지금 보게 되면 네. 예. 딱 여기 보면 예. 아이고 이거 딱한 종목 그 두 남자 쇼인 키움 이게 여기 있고요. 예. 그 제가 이제 그 저 머니터 방송 제가 출연한 것도 혹시 보신 분을 위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딱한 종목도 여기다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 속도는 여기가 제일 빠르다. 어. 네, 제일 빠르니까요. 시청자분들 거기 딱 TV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독 신청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뭐 저희까지 안 나가지만 네. 그 저 메일이나 이런 거를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구독 신청해 네네. 놓으시면 그러면서 발빠르신 분은 벌써 1172분이나 여기 구독해 놓으셨거든요. 1170분이 웬만한 개인들이 하는 거 중에 작은 건 아니에요. 연예인들 해갖고 연예인들 쫓아다니는 애들은 5,000명 되죠. 그렇지만 저희 같은 이 업계에서는 1170명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일 빨리 보실 분은 이거다. 오랜만에 그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랜만에 팟빵 그 들어가서 한번 댓글을 한번 볼 텐데 지금 보게 되면은 한성호 FNC 엔터 한성호의 이제 주식 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불법은 아닙니다. 이게 왜냐면 이제 메일이 받아갖고 공매도 치고 그거 받아갖고 매도하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보게 되면은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만 더 해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게 아이튠즈에 딱 한 종목 에피소드가 지금 보게 되면은 어느 날 뭐 7위 했어? 4위에 했어요. 4위. 대박이네. 예, 4위에 올라왔다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가 댓글은 안 들죠, 안 달지. 예, 욕을 내셔갖고 차단된 댓글도 있고요. 저희는 신고한 적도 없어요. 예, 고퀄리티 방송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고퀄 녹음하고 노력하고 주동인 있죠. 전문가님이 나오면 두산중공업 의견 부탁드린다고 에스크림 있습니다. 에스크림. 예, 두남자쇼에 대한 댓글이고요. 딱 한 종목에서 보게 되면 딱 한 종목도 어제 올라갔죠. 그죠? 어제 이제 올라갔으니까 아직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쭉 댓글에 대한 쪽 강연에 잘 듣고 갔다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댓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요즘 칭찬도 많았는데 IT 이제 또 시장 욕먹기 규모. 시작할 타이밍이야. 예. IT 시장 규모. 그리고 이제 그 마우스 클릭지라는 거 좀 소리 안 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한 편당 500원은 받아야 된다. 그래야 집중한다. 네. 한 편당 500원이면? 뭐야? 이거 500 한 편당 500인데 500만 원인지 500원인지 5천 원인지. 이 한 편 보는데? 네네. 500원. 제발 좀. 여기 써 있네. 결당학신님이 500원입니다. 혹시 단위가 없어 오해하실까 봐요. 500원. 그리고 계속 이거 얘기하면 혼나는데 유튜브에서는 광고 좀 클릭하셔야 돼. 우리가 한 달에 이거 해갖고 얼마 벌어? 2만 원인가 번다 그랬나? 2만 원 광고 해갖고. 하여튼 그건 해갖고 하여튼 그렇게 보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양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네. 오늘까지 미국이래. 중국이 이틀 동안 쉬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크게 생각만큼 재미가 없어요. 어제도 뭐 별로 그런 것 같고 오늘도 그런데요. 오늘 지금까지 시장 상황 2시간 동안 흐름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어떤 그 인덱스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낮추는 게 좋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딱한 종목 방송 녹음을 이제 들으신 분들은 아마 그 시황에 대한 부분 좀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지금 시장에 대한 데자뷰가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이제 데자뷰라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이게 2004년도 시장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때도 이제 차이나 쇼크가 있었고.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그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쪽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외국인 수급에 대한 쪽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에 대한 쪽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금리가 인상이 되고 나서도 한동안은 외국인들은 관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흥시장에 대한 쪽이 정말로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쪽을 관찰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매수에 대한 쪽을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바는 뭐냐면 9월 달에 금리 인상이 안 됐을 경우에 그렇지. 금리 인상이 안 됐을 경우를 지금 우려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한번 우리가 이제 브라질 헤와라라든가 이제 베네수엘라라든가 이제 대표적인 한번 그 환율에 대한 흐름을 한번 볼 텐데요. 지금 보면은 아메리카 지역에서 이제 아르헨티나하고 한번 그
뭐 브라질 쪽에 대한 한번 환율을 보겠습니다. 지금 아르헨티나 페소화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죠.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브라질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고 뭐 우리 뭐 원화 같은 경우는 중간에 좀 쉬는 건 있었어요. 지금 원화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은 그래도 올라가 추가적인 상승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방금 보신 대로 이런 지금 보게 되면은 원자재 수출국 통화에 대한 쪽은 지속적인 약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환율 시장에서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다만 이제 외국인들로서는 지금 이제 그 나타났던 어떤 그 캐리 트레이딩 청산에 대한 좀 주춤거릴 가능성에 대한 쪽은 있겠으나,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한 쪽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9월 달에 금리 인상이 안 하게 되면 이 원자재 통화에 대한 약세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면은 이 원자재 통화 약세에 대한 의해서 9월 달에 금리 인상이 안 되게 되면 10월 중에 한번 어떤 그 변동성에 대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만약에 이제 베네수엘라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지역에서의 어떤 소버린 리스크가 이제 부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대표적으로 방금 그때 이제 계속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금융 투자에 대한 좀 시황을 갖고 있는데 얘네들이 매수 안 하고 매도하고 있다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 안 하죠.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투신 매수 안 하죠. 아까 외국인 매수 안 하죠.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금융투자 상품도 매수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관망하는 형태에 대한 흐름이 지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보게 되면 우리 시장이 뭐 미국 시장이 올랐다고 해서 같이 올라가기가 어려운 이제 그런 구조고요. 여전히 이제 낙폭과 대주에 대한 쪽에서에 대한 반등 이런 쪽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단기적으로 또 올라왔던 종목들은 또 차익 시장 매물을 맞는 상황. 그리고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은 여전히 뭐 지금 보게 되면 사물 인터넷 그다음에 역시 인터넷 은행 관련주들 이런 쪽으로만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임원중가 브라질이나 이런 애들, 베네수엘라 이런 거 우리랑 별로 상관없을 것 같지만 하여튼 그 동네에 있는 애들, 그 동네 애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 방송 계속 보신 분들은 저희가 줄곧 얘기했고 딱한 전문에서 얘기했던 것이 딱 한 줄기에서는 하나란 말이죠. 셀코리아 한국 왜 이렇게 파냐 이해하면 답이 안 나온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아쉽게도 이머징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에서 파는 흐름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렸어요. 저는 늘 그렇지만 올라갈 때도 한없이 올라가면 올라가는데 중간에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지겠지 이런 생각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걸 싫어해요. 그런 접근을.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죠. 떨어진다고 해서 많이 떨어졌다. 이거 저는 안 믿거든요. 더욱이 더 살 사람이 없다. 팔 사람이 없다. 물량 말랐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매매하신 분들. 그런 거 저는 철두철미하게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팔 거는 없는 돈도 다 팔아.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까지 만들잖아요. 사는 사람은 10배, 20배 막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기 주위에서. 악마 같은 금융을 얘기하는 애들 있어요. 돈 꿔줬더니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잘 보셔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는 그나마 낫다고 보고 있어요. 다른 이머징에 비해서. 제가 요 표만 하나 보여드리고 우리 다음 코너 들어갈 텐데요. 제 화면 한번 잡아주시면 제 화면이요. 제가 최대한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뭐냐면요. 딱 보시죠. 이 정도는 저기 삼성전자라고 딱 나오죠. 2.13%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MSCI 기준으로 봤을 때 이머징 마켓의 그 벤치마크에 비중이 제일 많은 건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이머징의 주식이 빠진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 10위 안에는 우리나라가 하나가 들어가는데요. 나머지 이제 차이나 중국 이동통신 뭐 이런 거 상해 뭐 이런 거 많이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나마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 여기 이걸 더 키워드리면 이걸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이게 섹터입니다. 섹터. 삼성전자가 요게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IT 쪽에서 11.8%를 들어가는데 상대적으로 작아요. 그럼 뭐냐? 이머징 마켓은 여전히 은행주, 금융주가 23.7%인데 우리 상대적으로 비중 적거든요. 여기에 소재나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 소재 에너지 여기. 얘네들이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IT가 크기 때문에 상당히 젊다진다라고 오히려 안도의 숨을 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많이 떨어졌다 많이 올라왔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겠고요. 일단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다음에도 얘기 나오겠지만 시장에 대해서는 아무리 좋은 것도 계속 직선으로 올라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떨어질 때도 직선으로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하잖아요. 앞서 저희 전 시간에
존경하는 우리 또 저희 키워드림에 계신 전문가들 한 분같이 다 훌륭하잖아요. 우리 앞서 나왔던 그 전문가님 누구셨죠? 잠시 전에 우리 났던 있잖아요. 아니, 주동인 회장님. 주동인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거죠. 저도 바깥에서 오면 다 듣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시면 저도 접근이 신선한데 삼성전자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아무리 안 좋다 하더라도 5개월 연속 계속 떨어졌다네요. 우리나라 금융위기 때도 5달 연속 6달 떨어진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 반등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아까요. 아주 포인트가 신선하거든요. 그래서 떨어진 것도 마찬가지, 올라가도 마찬가지. 너무 이렇게 그게 뭐 계속 떨어진 것도 아니고 주식은 계속 올라가는 것도 아니니까 여러분들 시청자는 좀 냉정하게 계속해서 시장을 보셔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바로 그분이 오셨으니까요. 네네. 바로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 같습니다. 네, 종목 설정인데요. 네. 종목 설정 들어가기 전에 깜짝 놀란 주식 하나. 오늘 여기서 이것도 대박하신 분이 계시려면 아까 여기 시청자분 때문에 그러는데 오늘 아까 처음에 동시효과 시작하고 나서 우리 그 앵커께서 예민수 앵커가 갑자기 무슨 주식을 본자 그러길래 부방이라는 회사가 오늘 생겼더라고. 부방? 그 리온쿠첸이 어떻게 분리해서 예상됐는데 이름이 뭐니 부방이? 부방. 근데 오늘 벌써 아침에 시초가 들어갔다면 한탕하고 나오셨다고 누가 또 여기 쓰셨네요. 네, 시초가 들어가서 한탕할 수 나올 수가 있네요, 부방이니까. 그랬나 봐요. 하한가에서요. 하한가에서. 대박이다 그래서 근데 하여튼 이름은 쿠첸 홀딩스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소개 좀 해주세요, 다음 코너. 네, 지금 이 시간도 기다려지는 시간 중에 하나죠. 금요일 날 주요 그 시장에 대한 이슈를 속속들이 살펴봐 주시는 김종효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나오셨는데요. 네. 좀 시장이 중국 사람이 CEO도 시장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먼저 외국인들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최근에 뭐 외국인들이 뭐 덜 팔기 시작했으니까 다시 살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좀 점검해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이파가 시작했는데 그와 관련된 얘기 준비했습니다. 이파까지요? 네, 좋습니다. 외국인에도 많은 일부에서 얘기하는 거 다 팔았다는 얘기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요부터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가장 먼저 우리가 전제로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그 뉴노멀이라고 많이 했잖아요. 시장의 이제 변화 이런 것들을 뉴노멀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서서히 뉴노멀이 아니라 앱노멀로 가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었기 때문에 실제로 외국인들이 얼마나 이득을 받고 얼마만큼 샀는지 정확하게 추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과거 자료를 이용해서 과거 외국인들이 이만큼 샀고 이만큼 팔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만큼 사고 이만큼 팔 거야 라는 그 논리는 그 앞서서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전부 다 배제하고 그냥 과거 데이터만 갖고 분석한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건 아무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구간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는 미국이 긴축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또 그에 대한 시장 반응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우리가 주식시장에 많이 참여하고 있으니까 주식시장도 주목해봐야 되겠지만 긴축의 핵심은 결국 금리이고요. 그렇죠. 이 금리의 핵심은 결국 채권시장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채권시장 버블에 대해서 채권시장 버블이 깨지면 이거는 뭐 거의 뭐 카오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해외 쪽에서는 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채권시장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개인들이 채권에 관심도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채권 얘기를 거의 안 하는데 만약에 정말 미국의 긴축이 시작하는 그 시점쯤에 그 해외 채권 시장 쪽에서의 큰 변동이 나타난다면 과연 그것을 어떻게 커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지금 해외 투자자들도 굉장히 성격이 다양한데요. 단기 투자자들 그리고 환율에 의해서 움직였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캐리 트레이더들 이런 사람들의 청산이 과연 끝났는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인 매매에 대해서 저는 지금 속단하는 것은 조금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캐리 트레이더 얘기하셨는데요. 캐리 트레이더 얘기 좀 더 해주세요.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빚내서 금리가 낮은 곳에서 금리가 높은 곳에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낮은 곳 높은 곳에 투자하면 일단 금리 차이도 먹을 수 있지만 거기에다 이제 환율 차이라든지 거기다 이제 캐피탈 게인, 자본이득까지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중이익이 날 수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그 금리가 쌌던 선진국에서 돈을 빼다가
그 돈을 대부분 이머징 자산들을 샀는데 지금은 이머징 자산이 스스로 깨지고 있는 데다가 환율까지 깨지고 있으니까 네. 캐리 트레이드로 들어갔던 그 수많은 자금들 중에서 뭐 손실 보기 이전에 좀 빠져나와야 되겠다. 아니 변동성 이전에 빠져나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시각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금리 자체도 지금 보시면 미국과 한국의 금리가 역전된 지 꽤 되지 않았습니까? 차이가 없어. 역전돼 버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과정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과거처럼 캐리 트레이드가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계속 살고 있는 미국의 뭐 401k 이런 펀드들의 방향이 바뀌진 않겠지만 우리 시장에 이제 모멘텀으로 들어왔던 그런 펀드들의 움직임은 네. 바뀐 것이 또 쉽게 바뀌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만큼 그러니까요. 반대 모멘텀을 줘야 되는데 그런 모멘텀이 쉽게 안 생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거의 잣대로 되면 정말 어찌 보면 분석 자체가 쉬울 수도 있지만 네. 이게 완전히 그 시장을 반대로 보고 시장을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 뚱딴지 같은 얘기 들면 너무 우리가 또 고퀄이니까 어떤 분이 벌써 그래. 이분 말씀 잘하시네. 호호호. 인정받으셨어요, 오늘요. 그래서 이 세 분 시간 늘려야 된다는데 이건 거죠. 슈퍼스타K가 네. 매주 금요일 하다가 목요일로 바뀌었잖아요. 네네. 그거 왜 바뀌었겠어요? 왜 바뀌었어요? 전 모르지만 뻔하죠. 목요일에 가면 시청률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그리고 매번 똑같은 거 고집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런 의미로 제가 그 비유는 약간 적절할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네. 똑같은 잣대로 과거의 잣대로 보시면 안 된다 얘기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또 하나 이제 관련된 게 오늘 아침에 보면 드라기 총재가 양적 완화 확대 시간 연장 뭐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런 양적 완화 그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유동성을 계속 늘리는 구간이었고 네. 환율이 안정된 구간이었으면 긍정적인데 지금처럼 요동치고 있는 파도 치는 구간에서는 이걸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마파도가 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네. 이제 미국이 만약에 QE를 멈추게 되면 실제로 일본도 멈출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시기고요. 그러면 유럽하고 중국 쪽에서 만약에 추가적인 QE를 한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상쇄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과거에는 파도가 일방향으로 치니까 배가 이제 바람까지 불고 파도까지 치니까 굉장히 빠르게 나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파도는 순방향으로 치는데 바람이 역방향으로 불던지 아니면 파도가 역방향으로 치던지 이런 식으로 지금 서로 상쇄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경기 침체라든지 시장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디의 공포, 디플레 공포는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겠지만 거기까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만약에 미국이 QE를 하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지지만 미국이 만약에 4차 QE를 하지 않고 긴축 상황으로 돌아서서 최소한 돈을 늘려주지 않는 그런 시기로 가게 된 상황에서 다른 쪽에서 추가적인 자금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그 상쇄 효과 때문에 과거만큼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낙폭과대주들을 반등시켜주거나 아니면 경기 하락 속도를 좀 제어하는 그런 흐름은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교수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거요?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그 정점을 찍었다든가 외국인의 제휴 가능성이. 일단은 그 캐리 트레이딩에 대한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유로존에서 시작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유로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쪽이 나오는 건데 지금 그 외국인에 대한 매도세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이렇게 좀 둔화됐던 거. 물론 이제 매도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매도세가 둔화됐던 결정적인 요인은 뭐냐면은 22 통화정책회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쪽에서 22 집행이사가 이제 이런 얘기가 논의될 거다라고 말하면서부터 그 다음 날부터 외국인 매도가 줄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은 유로화 약세, 그러니까 유로화가 이제 반등한 부분에 대한 쪽이 다시 약세에 대한 쪽이 유지될 수 있다. 여기서 더 최소한 약세로 전환되지 않더라도 더 강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고서 이제 그 외국인 매도가 이제 그 줄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청산에 대한 정점은 벗어났다. 다만 이게 매수로 전환되는 거는 지금은 구간에 대한 쪽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쪽은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한 수급 자체가 이렇게 변경돼서 다시 들어올 때까지는 시간에 대한 쪽이 좀 걸린다. 이거는 좀 그 확인을 계속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앞에서도 우리가 시황 때 얘기한 것처럼 2004년도에도 금리 인상하고 나서 외국인 매수 바로 들어온 거 아니거든요. 한 달 동안 지지부진한 형태에 대한 시장이 지속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가 이제 오히려 빠지는 게 더 편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빨리 빠지면은 급등이라도 나오겠구나라고 하는데 이게 시장이 질질질질 거리고 한 달 정도 가면요. 그러니까요. 거의 사람이 거의 그로기가 됩니다. 거의 그로기가 돼갖고 오히려 지쳐버리는 시장에 대한 쪽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한 달하고 두 달 동안은 보릿고개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을 좀 접근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역시
보릿고기에 가니까 우리 이승현 교수 네. 나이가 들어가는 거가 나오네. 책에서 봤어요. 책에서? 네, 책에서 봤어요. 네. 아, 그럼 어떻게 보세요? 외국인이 그래도 그나마 최근에 어떤 소프트웨어, 화학, 이런 쪽에 좀 사는 것들을 보이잖아요. 네. 어제 오늘 그렇게 막 IT 좀 사는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 뭐 외국인의 종목별로 대응, 이런 것들 가능성.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올 한 해 계속 산 업종과 종목이 뭐냐라고 하면 소프트웨어 화학 업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화학 업종은 뭐 모멘텀이 뻔하죠. 아무래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산 것이고요. 가격도 비교적 쌌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업종 내에서는 뭐 인스토프트를 포함해서 뭐 다음 카카오 같은 종목군들에 대한 매수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매 동향 자체가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3분기 실적 기대 종목군들이 있지만 네. 최근에 거의 뭐 한 제가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4분기 연속으로 지금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이 안 맞고 있거든요. 실적 네. 추정치가. 네. 계속 수정되고 있고 수정돼도 안 맞고 또 이제 너무 많이 또 낮춰놓으면 또 이번엔 또 너무 많이 낮춰놔서 또 안 맞고 뭐 이런 형태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실적 하나만 믿고 그것도 증권사들의 추정 실적만 믿고도 이런 종목군들 외국인들이 산다라는 이유로 우리도 살 수 있느냐? 네. 제가 보기엔 그거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건 개별 기업들 중에서는 분명히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 있고요. 네. 구조적으로 개선되는 기업들이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지금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NC소프트가 좀 그러하고요. 효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스판덱스 시장의 확장 가능성 이런 것들이 계속 언급되고 있으니까 네. 뭐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시각. 그렇지만 나머지 종목군들은 산업 자체가 돌아서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많이 빠졌다면 트레이딩 정도의 관점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NC소프트 지금 그 넥슨 지분 문제 때문에 네. 많이 또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넥슨의 지분을 파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이게 이제 넥슨 정말 팔았을 때 뭐 주가 출렁일 수 있겠죠.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NC소프트와 넥슨이 어떤 산업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한 적이 있던가요? 항상 반대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넥슨은 항상 NC가 이대로 하지 말라는 입장이었고 NC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 둘이 헤어지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뭐 일시적인 충격은 있어도. 그러면 NC가 지금까지 넥슨 때문에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더 공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라면 어차피 이 종목이 밸류에이션이 싸서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고 모멘텀이 생겨야 올라가는 종목이라는 점에서 네. 아마 오히려 단기적인 주가 조정을 받으면 더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승현 교수는 외국인이 주가는 별로 없더라도 외국인이 꾸준히 사거나 하면서 외국인 수급으로 좀 관심 있게 보는 주식 혹시 있어요? 보던 주식 요새? 외국인 수급이요? 네. 외국인 수급에서 관심 있게 보는 거는 글쎄요. 지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저는 한 두 개 있어요. 네, 어떤 거요? 뭐 여러 종목에 대한 내용은 필요 없고 저는 이런 주식이 결국 많이 갈 것 같은 생각. 왜냐면 이런 거는 주가는 재미없는데 그 제 표현은 형님이 많이 사는 것들 큰 거에서는 시셀럽이죠. 네? 시셀럽 뭐 여러 번 말씀드렸고 저는요. 네. 그리고 조그만 거 중에서 블루콤. 블루콤도 이게 기간 때 엄청 열심히 팔아요. 네, 파는데 외국인이 또 형님들 다 팔았다 하는데요. 이게 하여튼 부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어요, 이게요. 주가는 박살났는데. 그래서 다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얘기해보죠.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저희도 이제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던 게 바로 IFA, IFA거든요, IFA. IFA가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시간 오후부터 이제 바로 베를린의 아침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바로 할 텐데요. 그리고 9월 4일부터 9일까지 합니다. IFA 관련해서 한번 얘기 한번 정리해보죠. 네. 지금 우리가 구글에 이제 이파 2015라고 해서 검색해보면 네. 굉장히 많은 이미지가 뜨는데요. 작년에 검색해보신 분들, 재작년에 검색해보신 분들이라면 차이점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검색하면 딱 한 가지 모델 떴거든요. 갤럭시 노트. 네. 그리고 소니 엑스페리아가 거의 한 10분의 1 정도 차지했고, 나머지 한 10분의 5, 그러니까 절반 이상 정도는 갤럭시 노트와 삼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떴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요. 이파를 2015를 검색해보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가 뜹니다. 네. 스타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삼성이 이미 언팩 행사로 갤럭시 노트 5를 발표를 해버렸고요. 그다음에 갤럭시 노트 5가 지금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이거 다운 컴포팅 아니냐, 뭐 이게 새 모델일 수 있느냐. 실제로 안투투나 여러 가지 벤치마크를 돌려보면 갤럭시 S6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안투투에서요? 네. 네. 안투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벤치마크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리 좋게 나와봐야 갤럭시 S6 엣지 정도
아니면 그 이하 정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신모델이냐라는 뭐 논란도 일부 사이트에서는 좀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번에 그 이파에서는 신제품 자체가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모토 360의 개량판이 나오고 삼성의 갤럭시 기어 S2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그나마 뭐 신제품 중에서는 조금 이름을 알리고는 있습니다만 과거에 비해서는 네. 절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 그렇다면 이번 핵심은 분명히 신제품에 놓여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대신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럼요? IoT입니다. 아, 사물 인터넷. 네, 다 아시겠지만 IoT인데요. IoT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건 분명히 언젠간 갈 거고 좋은 모멘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트레이딩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산업은 지금 당장 수익을 낼 수도 없고 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IoT 산업의 이 4가지 선결 조건이 지금 갖춰진 국가가 정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이미 다 낮아졌으니까 대부분 국가에서 갖춰졌다고 치더라도 연결기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NFC가 됐든 블루투스가 되었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그 연결 경로, 그런 기기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국가가 전 세계 한 30개국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 다음에 통신망 커버리지가 IoT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G에서 3G, 블루투스 기준으로 보면 3.0에서 4.0 이상 정도의 그런 속도들이 제어가 돼야 되는데 네. 그런 이제 통신망이 갖춰진 국가도 생각보다 많이 없다라는 것. 유럽의 대부분 국가, LTE 깔린 국가가 없다라는 거 다 아실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빅데이터와 관련된 솔루션이나 이와 관련된 준비가 되어 있는, 즉 관련된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국가도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IoT 하면서 굉장히 기대감을 높이고 있지만 이게 정말 커지고 실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머나 멀고요. 가장 첫 번째 이제 기대라고 볼 수 있는 관련 기기들, 이게 지금 표준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럼 지금 수많은 기기들을 만들어냈지만 만약에 국제 표준이 다른 쪽으로 만들어질 경우에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지금 IoT 이제 얼라이언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LG와 퀄컴 그리고 통신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원 M2M이라고 하는 그런 업체가 M2M 시대부터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오픈 인터커넥트라고 해서 인텔과 삼성이 주도하고 있는 그런 얼라이언스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리눅스가 참여하고 있는 이제 퀄컴이나 이런 회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구글이 주도하고 있는 스레드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구글이 주도해서 이제 자동차 쪽에 어떤 흐름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얼라이언스도 있는데, 이 얼라이언스들의 지금 표준이 다 다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주 이렇게 큰 회사들만 얘기한 거기 때문에 한 6개 정도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실제로 그 지역별로 그리고 회사별로 뭐 조그만 이 중소기업들의 모임까지 하면 몇 천 개가 넘거든요. 네. 그럼 이것 중에 어떤 걸 국제 표준으로 할 거냐도 지금 안 정했다라는 거죠. 이게 국제 표준이 되지 않으면 IoT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지금 미국에서 이미 그 버라이즌이라든지 AT&T는 이미 IoT홈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IoT 앳홈이 자신들의 표준에 의해서 된 거기 때문에 기껏 해봐야 1억 명, 2억 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쓰이는 거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국제 표준으로 나가게 되면 적어도 뭐 10억 명, 20억 명까지 그 순위를 빠르게 확장할 수 있다라는 건데 네. 그런 기준들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IoT에 대한 종목의 매매는 전 가능하다라고 보여지지만 IoT 산업이 자리 잡기에는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이 너무도 많고 여기에 관련된 한국 기업은 정말로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보면 삼성전자 이외엔 없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이 얼라이언스 중에 최소한 2개 이상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느 쪽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IoT 표준이라든지 IoT 관련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가 한국에는 뭐 삼성전자 정도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신사들이 일부 참여하고 있는데 이 통신사들의 얼라이언스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지도 아직까지는 조금 미지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IoT는 통신망을 이용하지 않으려는 게 IoT입니다. 그래서 다른 통신망도 물론 이용하겠지만 통신망 이외에 다른 연결 경로를 찾고 있는 게 IoT이기 때문에 통신주를 굳이 꼭 이 범주 안에 넣으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근데 공대생 이승환 교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통신사들 주도로 해서 IoT가 사실은 구성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IFA에서 참가한 기업 중에 특이한 기업이 2개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SK텔레콤, 그 다음에 삼성물산 네. 2개 기업인데요. SK텔레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LG 가스 도락 이런 거 쭉 보여드렸잖아요. 네네. SK텔레콤도 이번 IFA에서 이제 그런 그 애톰
그 사물 인터넷 관련된 제품에 대한 쪽을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반려용 목걸이, 반려동물용 목걸이, 네.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갖고 초소형 빔 프로젝터, 무선 스피커,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가스 도어락 제품, 애톰 관련된 제품들,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또 공개를 하게 되고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그 스마트 슈트, 온백, 그 다음에부터 시작해서 콤파스, 뭐 퍼펙트 월렛 등 이 패션 관련된 웨어러블 상품에 대한 쪽을 공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 주신 대로 IoT 제품에 대한 쪽 만드는 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샤오미 갖다가 구성하고 그 다음에 아마존 에코 같은 거 갖다 놓으면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니면 뭐 구글 그 허브 있잖아요. 네. 허브가 에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허브를 보게 되면 에코하고 아주 디자인도 똑같이 베껴놨습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 IoT에 대한 쪽은 충분히 그 적용이 될 수 있다. 다만 이제 이거를 어느 쪽에서 이제 드라이브를 누가 걸 거냐에 네. 대한 차이가 아닐까. 근데 이제 IoT가 꼭 필요한 그런 제품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뭐냐면 스마트폰을 보급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앱이 뭐였냐면 바로 카카오톡이었습니다. 네. 카카오톡을 스마트폰이 왜냐면 2G 스마트폰에서는 카카오톡이 안 됐거든요. 카카오톡이 안 되니까 왕따가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잖아요. 왜냐면 엄마들 아줌마들도 모임끼리 하는데 카카오톡에서 채팅방만 내고 얘기하는데 안 돼요. 요즘 뭐죠? 그 얘기 해주세요. 네. 그리고 또 학부형이 된 우리 이승원 교수. 왜냐하면 또 이제 애들 학교 보내게 되면은 엄마들끼리 또 이렇게 단체 카톡방이 있어서 거기서 얘기하고 단톡방에서 네. 그 다음에 또 선생님이 또 네이버 밴드로 또 이렇게 그 사진 찍은 걸 올리거든요. 선생님이? 네,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뭐그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게 올려버린단 말이에요. 학부형 안내장 이런 게 없네, 인데. 네,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카카오톡으로 다 쏴버려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을 가야 되는 그런 그 계기점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잠깐. 근데 스마트폰은 잠깐만요. 예. 자기는 어때 노령한데 이제 학부형이 됐을지 언제 키우니 그 집 애들은 둘 다. 뭐 크면 되죠. 뭐. 그러면 예. 그래서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상황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그 사물 인터넷 쪽에서도 뭔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제품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아마 헬스케어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삼성에서도 이번에 지금 내놓는 제품 보게 되면 슬립 센스 같은 거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잠자고 있는데 신체 접촉 안 해도 맥박 체크해주고 다 해주고 그 데이터 만약에 어떤 이상이 생기게 되면 그게 보게 되면은 그게 바로 이제 그 스마트폰으로 날아가고 아니면 내가 졸려서 자버리게 되면 119 센터까지 보내자는 거 아니야? 네, 내가 자버리게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슬립 모드로 내가 잠을 자버리게 되면 네. 집에 있는 가전제품 이거 라이트 다 꺼준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가스도 꺼주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생활의 편리성인데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부모님이 뭐 이렇게 건강이 좀 안 좋으셔. 네. 그럼 그거 사고 싶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꼭 필요성이 있는 것들 위주로 해서 아마 사물 인터넷에 대한 적용이 먼저 나타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아직까지 킬러 아이템이 네. 사물 인터넷 쪽에는 아직 없어요. 네. 그러니까 가면은 편한 건 아는데 네. 돈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알고는 있는데 없으면 왕따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샀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래서 이제 이성현 교수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네. 본인이 노령화 돼가니까 네네. 헬스케어에 주목을 하는 거고요. 미국에서는 헬스케어랑 또 하나가 결국은 쇼핑이거든요. 네. 쇼핑을 편하게 하는 거. 네. 그게 보면 본인이 얘기했던 비코인이 내거 뭐가 됐거나 하여튼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들 노력하고 뭐 지금 현실화 됐다는 걸 떠나서 막 투자하는 거가 네. 그런 쪽에서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미국이나 그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죠. 왜냐하면 그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이 워낙 뭐 쇼핑타운도 한 군데 몰려있고 집에서 멀고 차로 꼭 이용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인터넷과 모바일이 해결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도시 내 반경 자체가 생각보다 이제 작다라고 볼 수 있지만 뭐 해외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뭐 시골에서 살 때 뭐 대표적인 예를 들어 볼까요? 똑같이 우리가 이제 동네 방위를 하더라도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500명 이렇게 돌리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리잖아요. 하루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방 정말 산골에서 만약에 동네 방위를 한다. 그럼 500명 방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 쌍방이 500명한테 만약에 방위네. 그 예비군 통지서 돌리면요. 2명 돌리는데 하루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되네. 지금 현재 이 산업을 이뤄가기 위해서 모바일 쪽이나 이런 쪽에 좀 더 강력한 소구를 원하고 있는 쪽은 선진국인데요. 네. 선진국에서 이미 주도하고 있고 관련된 기업들이 다 이쪽에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관련된 기업도 없는데 일단 테마로 묶어서 막 올라가고 있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나쁘고 그걸 매매하지 말자가 아니라 충분히 그런 거 매매 활용을 하실 때 산업의 근본 자체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비슷한 얘기 했는데 저희 오늘 아침에 방송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마지막 얘기할 텐데 저는 사물 인터넷이 엄청 커질 거라는 분명히 믿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얘기하고 방송에서 여기서 얘기했지만 항상 지난주부터 더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이파 때문에 얘기한 거거든요. 이파이 다 열리잖아요, 오늘요. 그러면 차익 실현하는 심리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은 직선은 올라가지도 않고 직선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셔야겠고요. 저는 약간 다른 얘기하고 보내드려야 되는데, 핀테크도 마찬가지예요. 핀테크. 네. 지금 핀테크 좋죠. 간편 인증, 간편 결제 세상을 뒤바꾸겠죠. 그렇지만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 올라갔고 오늘도 가는 거 다 삼성페이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갖고 사들 막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쓸 사람 다 쓰고, 그럼 어떡하겠어요? 이제 지겹죠, 뉴스 자체가. 쉬어가야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주식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죠. 산업의 흐름과 어떤 진짜의 흐름, 그리고 주가의 흐름은 딱 일정 시즌에 똑같이 가는 거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목요일날 금요일, 다음 주도 이틀 나오시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목요일날 또 우리 김정희 위원을 꼭 뵙고 싶은데 금요일날만 기다렸던 분은 다음 주 목요일날도 나오신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이슈를 줄 건데요. 빛나는 갬블러니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삼성페이 쓰면 돈 막 쓰게 되는 거 아닌가? 삼성, 이런 거죠. 각종 정보 인증이나, 그리고 그런 단말기 회사가 됐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올라가잖아요. 지금 올라갔잖아요. 오늘도 모르겠는데, 네. 삼성페이 때문에 올라간 거잖아요. 아주 냉정히 보면 이거죠. 그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이슈, 앞으로 좋아질 거란 얘기 하는데, 이거죠. 걔네들이 그쪽에, 그런 쪽이 좋아지려고 그러면, 딱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야 돼요. 카드에서 결제를 하던 사람이 핸드폰을 결제하면서 결제 횟수가 더 늘어나면 되죠. 그죠? 결제 횟수가 늘어나거나 결제 금액이 커지면 되죠. 예. 근데 단순하게 나는 매달 30만 원 결제하던 게 삼성페이로 바꿀 뿐이고 결제 금액이 30만 원이라 그러면 그런 관련된 회사 정보 인증이 됐고 뭐가 간에 좋아질 게 하나도 없죠. 똑같잖아요, 매출이요. 다만 이런 건 있겠죠. 더 편해지겠죠. 그리고 요즘 보면 우리 엊그저께도 딱한 점 얘기할 때도 모르겠죠. 요즘은 소위 트럭 푸드기 많잖아요. 트럭 푸드기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트럭에서 많이들 하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근데 요즘 보면 요번에 더 발전돼 갖고 해갖고 뭐가 돼 갖고 그 모바일 단말기 있잖아요. 모바일 단말기. 그거는 NFC까지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급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잘 안 되던 곳에서 받아줘야 되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말기 회사는 침수이 되겠죠. 그리고 요즘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금융권에 같이 NFC 단말기를 무료로 막 까는 걸 사업을 하거든요. 네. 무료로 하돼서 업자가 물어주는 건 아니죠. 만드는 데는 돈 벌잖아요. 그 회사 큰 카드 회사, 삼성카드는 삼성카드, 하나금융, SK카드 그런 데서 돈을 해갖고 뿌려주는 거잖아요. 우리 고객이니까. 그런 단말기 회사가 돈 벌 수 있죠. 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과 뉴스와 모멘텀과 주가는 꼭 같이 가진 않는다는 거. 그런 것 좀 이해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오늘 어떤 이슈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오늘 보게 되면 모건 스탠리에 대한 투자 의견인데. 아, 그거? 네, 그게 모건 이슈죠. 스탠리 네. 투자 의견을 보게 되면은. 네. 지금 가장 일생일 때 매수 찬스 그거죠. 매수 찬스다라는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가 한 거는 뭐냐면 향후 이제 주식시장, 글로벌 주식시장의 투자 수익률에 대한 좀 23%를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지금 그 풀하우스 카드가 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 이슈 풀하우스 바이 얼럿 포스탁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지도 아주. 근데 지금 일생일대에 대한 기회 2009년 이래로 지금 처음 오는 시장에 대한 어떤 글로벌 시장에 대한 시장 전체에 대해서 매수 시그널에 대한 쪽이 뜨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일단은 밸류에이션, 펀더멘탈 이런 리스크에 그 얘기를 가장 다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바닥권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여기서 바로 올라가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이 사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에 대한 쪽을 하고 있는 거고요. 리만 사태 이후 처음으로 지금 이제 시그널에 대한 쪽이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가장 선호하는 주식은 일단 유럽
에 있는 은행주에 대한 쪽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 은행주를 사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유럽 은행주가 많이 빠진 이유에 대한 쪽은 어떤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중국 PMI 관련돼서는 이 중국 PMI 관련돼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PMI에 대한 부분은 두 가지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카이신 PMI 인덱스 뭐 이런 거 죽었는데 근데 이거를 보게 되면은 중국 지금 보게 되면 텐진 케미컬 익스플로전 그러니까 텐진 폭파학 공장 폭발 사고에 대한 일회성 요소가 있었고요. 12,000개의 공장이 베이징 하늘을 맑게 하기 위해서 문을 닫았다. 왜냐하면 이제 전승절 빅토리 퍼레이드를 앞두고 나서 지금 닫았었기 때문에 일회성 이슈에 의해서 지금 보게 되면 그 제조업 지수에 대한 쪽이 망가진 거지 이게 뭐 추세적으로 망가질 만한 상황에 대한 쪽은 아니고요. 과거에도 2000 에이펙 정상회담. 그죠? 과거 이제 1년 전에 베이징에서 했던 에이펙 정상회담 전에도 지금 보게 되면 이제 하늘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때 있었는데 이때도 바로 또 회복이 됐었기 때문에 중국 PMI를 갖고서 지금 시장에서 논하는 거는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투자 수익률에 대한 쪽은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한 23%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 시그널을 매수 의견을 제시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게 풀하우스에 대한 풀하우스의 배팅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요. 저도 지금 읽어봤는데 내용은 좀 신선하죠. 그리고 2009년 그때는 2008년인가 때는 풀하우스 숏을 했었거든요. 그 시그널이 그러니까 5개의 조건이 근데 그 약하긴 약해. 우리 이따 1시 반에 12시에 나오실 분은 15개 엔드 조건이지 않니? 모건스탠은 겨우 5개. 겨우 5개. 5개를 했는데 말이 나온 5개 나온 김에 요즘 미국에서도요. 미국 시장도 별로 좋지 않잖아요. 제가 쉬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어저께 나온 건데요. 이런 침체 장세에 사야 될 5개 주식을 얘기했는데요. 5개 주식. 네, 그거 좀 제 화면 잡아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역시 운빨이 제가 살아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저께 제가 얘기하니까 저 진행자가 저 어이없게 자기를 신격화한다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신격화 좀 돼요. 저는 운이 좀 좋은 사람이에요. 엊그저께 제가 혹시 여기서 제가 개인적인 거 여쭤보면 우리 여기 이제 그 회사나 이런 데 조직에서 뭐라 그러는 분이니까 윈도우 10 까신 분 계세요? 윈도우 10으로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 하신 분 한번 1번 쳐보세요.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 하신 분이요. 근데 아직 뭐 회사나 금융관 안 되는 게 많아서 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윈도우 10이 보면 뭐 말들이 많은데 저도 처음에 회사에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한 2주 전부터 까시라 그러더라고요. 괜찮다고. 저는 윈도우 10을 깔고 나서 딱 느낀 게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야겠다는 생각했어요. 물론 SSD는 아니라 저는 하드라서 그런지 한 2년 된 컴퓨터 노트북인데 속도가 겁나 빨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땐 버벅대지 않아요. 엄청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걸 딱 보는 순간 좋은 회사랑 나쁜 회사가 딱 구분이 되더라고요. 뭐냐면 윈도우 엣지라고 새로운 익스플로러 그 브라우저가 생겼잖아요. 엣지가 돌아가는 사이트는 좋은 회사. 딱 들어갔는데 엣지가 여기서 실행하는데 익스플로러를 바꿔야 된다면은 세상에 준비가 안 된 회사예요. 그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그거는 시장에 대한 준비거든요. 세상에 대한 준비가 된 회사 안 된 회사 딱 눈에 띄어요. 무슨 얘기겠죠? 저는 여기서 은행증권은 제외입니다. 저희 또 월급 주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고 일반적인 사이트는 딱 구분이 돼요. 일반적인 사이트가 안 돌아갈 게 있나요, 그러면? 뭐 있어요? 많죠.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뉴스에서 뉴스 딱 찍기 전에 이거 띄워주는 거 있잖아요. 딱 안 된다고 딱 나온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윈도우 11 쓰신 10 쓰신 분이 없는데요. 그거가 하는 순간 했는데 여기 말이 나온 김에 하는 거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첫 번째로 들어가면 되시고요. 제 화면 잡아주세요. 제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가고 여기요.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들어가고요. 애플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 주목할 것이 골드만삭스는 제가 그 노코멘트입니다. 제가 별로 아는 게 없어요. 이 회사에 대해서는. 주식으로서는요. 항상 저도 들어가고 싶고 꿈만 꿨던 회사지만 골드만삭스가 우리나라에서 GXX 했잖아요. 그래서 그건 노코멘트고요. 시스코가 들어갑니다. 시스코. 저는 요즘 장기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교포 제 친구한테 시스코 사라 그랬어요. 시스코가 아무리 봐도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아까 이제 우리, 김종현 의원님께서 삼성전자가 실제로 장기적으로 딱 하나 이제 믿을만 가는 건 하나 그랬잖아요. IoT. IoT에 정말 믿을만한 회사는 삼성전자도 아니고 시스코예요.
이쪽이 모든 걸 갖고 끌고 가는 거거든요. 뭐 얘가 하거나 안 하건 간에 시스코 그래서 시스코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할 때 이거는 장기적으로 해외 주식까지 하신 분들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음 이슈 어떤 거 볼까요? 다음 이슈를 한번 볼 텐데요. 네. 지금 뭐 신경제 이코노미 네. 이것가 지금 나왔는데 네. 재밌는 건 솔로? 이거죠. 예, 솔로 얘기요? 좋아요. 싱글족이 500만 명. 네, 네. 그러니까 싱글족이 이제 이미 2인 가족 지금 보게 되면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네. 1인 가구의 경제적 특성과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네. 1인 가구에 대한 비중이 올해 전체 인구의 26.5%.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500만 가구가 늘어났고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2000년 대비해서 124%가 지금 급증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4인 가구를 이미 뛰어넘은 지 오래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이게 뭐냐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개별 낱개 포장에 대한 쪽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요즘 두부도 4분의 1 뭐, 아니면은 반모짜리 뭐 이런 거. 근데 아마 여러분들 그 마트 가보시게 되면 수박도 네. 반 토막짜리도 팔고 네. 잘라서 반 토막짜리도 팔고 4분의 1 토막짜리도 팔거든요. 수박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수박을 뭐 그런 식으로도 팝니다. 그리고 네. 보게 되면은 일회용 액체 세제.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온라인 쇼핑몰 11번가가 일회용 액체 세제인 슈퍼워시 일회용 세제를 개당 100원씩 판매해 갖고 열흘 만에 10,000개를 완판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블루베리 양배추즙, 건강즙을 한 봉지당 300원씩 낱개로 판매 중인데 올해 매출이 30% 이상 신장했다라는 얘기죠. 이게 네. 뭐냐면 네. 기존에는 그러니까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네. 양을 좀 늘리고 네. 단가를 높이는 경쟁으로 갔는데 네. 그게 아니라 양을 줄여서 개별 소량 포장을 해놓는 게 오히려 매출이 늘어난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소비가 더 많이 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두부 한 모짜리 두부를 4등분해서 내놓은 4분의 1모 두부. 네. 그죠? 3년 전부터 매출이 매년 10% 이상 그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네. 65g짜리 미니 케찹 마요네즈도 네. 15% 이상 매출이 늘었다. 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1인용 팩. 네. 그죠? 1인용 팩에 대한 쪽에 대한 수요에 대한 쪽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마트 러빙홈, 그, 한구 전기레인지, 네. 전체 전기레인지 판매의 40%에 대한 비중이 네. 달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만큼 이제 그 1인용에 대한 어떤 수요에 대한 쪽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보게 되면은 옥션하고 지마켓은 여러 판매자가 등장한 상품을 한 번에 묶어서 배송해주는 서비스인 묶음 배송 서비스. 네. 뭐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우리는 이게 잘 안 되죠. 네. 왜냐하면 뭐 아마존 같이 뭐 창고가 있어갖고 해주는 게 잘 아니니까. 네. 그죠? 근데 이제 왜냐면은 뭐 하나 살라고 하는데 내가 한 3,000원어치 사면 될 것 같은데 네. 배송료가 2,500원이야. 그러니까 애매하죠. 애매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낚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네. 요게 이제 또 관건이다라고 네.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거를 묶어갖고 물류 창고식으로 해서 가져가는 회사가 있다라면 네. 그거는 아마 좀 그 좋은 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CJ 대한통운이 그 얘기하려고. 중국에서 그 얘기하려고. 네네. 네. 네, 그 얘기 해주시죠. 네, 뉴스 보시면요. 역시 사람이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네네. 우리 자꾸 어제부터 지자랑하게 생기는데 네네. 이러면 안 되는데. 그 CJ가요, CJ 대한통운이 이번에 중국 최대 냉동 창고 유통회사, 그 이제 쉽게 말하면 어저께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이정 뉴스 얘기했던 거, 웨어하우스, 네. 냉장 웨어하우스를 하는 거, 사업하는 거를 하는 건데요. 그게 상당히 의외였어요. 이게 왜냐면 이번에도 잘 안 될 거라고 그랬거든요. 저는 좀 알고 있었어요. 업계 얘기를요. 왜냐면 CJ그룹이 대한통운 인수한 이후에 여러 번 그런 비즈니스를 했는데 다 안 됐어요. 다 M&A 실패했어요. 그래갖고 비판적인 게 많으냐면 회장도 몸이 안 좋죠. 예? 회장이 안 좋죠. 그리고 또 그 이미경부 회장도 그렇게 몸이 안 좋다는 얘기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 외국에 주로 가 있고 그래갖고 주요 결정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적인 기사가 한 달 전에도 한번 났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 것도 잘 안 될 거라 봤는데 이번에 성공한 거예요. 근데 최종 결정 안 내죠. 우선 협상 대장대로 됐고 오늘 공시를 통해서 우선 협상 대장상과 맞다고 얘기했는데요. 문제는 그게 어떻게 말씀드렸던 건 일련의 흐름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딱 나오는 거가 20에서 30% 손실률이 딱 나오는 거예요. 중국에서 냉장실 더 떨어지는 거죠. 신선도를 또 유지해야 되니까. 냉동은 뭐 6개월이고 뭐 얼려두면 상관없잖아요. 그런 거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CJ 대한통운 오늘 발표나서 오늘 CJ 대한통운이 갭상승 났다가 조금 뭐 윗골에 달고 있겠죠. 지금요. 좀 주가는 안 받지만. 그래서 그거 때문에 좋아지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프레시웨이다. 그잖아요. 네. 물론 대한통운이 돈을 버니까 하는 건데 하는 건 투자를 많이 하는 거고 투자를 할 때 우리는 이용만 하는 건 뭐예요? 배송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각종 식자재, 네. 숟갈도 하고
고추장도 하고 김치도 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뭐든지 하선정 김치도 갖다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예,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 혼자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수많은 예를 들어서 백 선생님께서 백주부께서 TV 엄청 나왔고 그분은 제가 알기에는 출연료도 되게 싼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얼핏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래도 우리보다 비싸지. 그거는 말하면 쪽팔린데 다 아는데 얘기할 필요 없지. 그건 당연하지. 근데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수준은 싼데 왜 그럼에도 하겠어요. 어디 가나 백종원 식당이 다 있잖아요. 그잖아요. 커피집뿐만 아니라 우리 뭐 어쩌나 우동집 있잖아요. 네. 4,000원짜리 이런 거. 네. 그것도 일본식 같이 그 토큰 넣어갖고 돈 넣고 종이 받아갖고 주문 바로 하는 것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는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 나오는 셰프들이요, CJ에서 나와서 하는데요. 수많은 맛있게 장 담그는 법, 맛있게 짜장 만드는 법 이런 거를 그 사람들이 또 그런 걸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당에서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거기서 매장에서 하는 거를 편의점 같은 데서 간편에 먹을 수 있는 것까지 만들어봐. 예를 들어서 이학년이가 셰프가 유명한 셰프가 됐어요. 텔레비전 나와서 제가 떴어. 이학년 짜장을 식당이 아니라 그런 데서 만들어 파면 팔리겠어, 안 팔리겠어? 안 팔리죠. 안 팔려? 안 팔린다고? 이학년 짜장? 아니, 내가 아니라 내가 유명해져서. 유명해져서 팔리죠. 그러니까 백주부가 아니라 김주부라는 사람이 해갖고 만들어갖고 했는데, 물론 만들어서 먹으면 되는데, 만들어서 먹기 힘드니까 가서 먹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사람이 식당에 가서. 네네. 그것도 힘들어. 혼자 가기 뻘쭘해. 근데 편의점 가니까 있어. 저는 앞으로 벌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쪽에. 그래서 저는 CJ 프레쉬에 이런 거 여전히 관심 있다. 이렇게. 저 혼자 그러고 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훅 질문 중에 이학년 짜장. 이학년 짜장은 제가 예를 그냥 들어드린 거고요. 제가 만들면 안 팔리죠. 그렇지만 유명한 사람 뭐 김주부다, 최주부다, 박주부다, 백주부 이런 사람이 만들어갖고 팔아봐요. 잘생긴 사람인 것도 팔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누가 지금 식당만 하는데 그런 사람들 해갖고 많이 이미 하잖아요. 우리 유명하게 텔레비 나오는 사람들 조금 H&M 해갖고 홈쇼핑에서 하면 팔잖아요. 자세히 보시면 CJ 홈쇼핑에서가 많이 해요. CJ에서 나왔던 애들 거 많이 하거든요. 그러잖아요. 그 유통 누가 해요? 프레시웨이에서 하죠. 그런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시스코 얘기니까 어떤 분이 넷플릭스 얘기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제가 넷플릭스 워낙 좋게 얘기하는데 넷플릭스 여전히 좋은데 단점은 아까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애플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애플도 한다는 얘기하고 있고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를 쫓아가기 쉽지 않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따 그런 거 말씀드리겠고요. 말씀 나온 김에 넷플릭스 아까 말씀하신 분은 아마 영화나 이런 거 좋아하실 텐데요. 넷플릭스 요즘 좀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전혀. 왜냐하면 이번에 드라마 하나 나왔는데 지금 보면 하우스 오브 카드 이후에 최고의 작품이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화면 잡아주세요. 나르코스라는 거가 혹시 미드 보신 분 이거 한번 챙겨보세요. 나르코스라는 거가 있는데요. 이게 보면 예전에 콜롬비아에서 코케인 때문에 했던 거에 유명한 나르코스가 그 동네 카르텔이거든요. 멕시코에도 카르텔 나르코스란 말을 쓰는데 그거에 관한 거 거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드라마거든요. 이게 지금 초미의 히트를 치고 있다는 얘기하니까 혹시 넷플릭스 관심 있는 분, 혹시 영화나 이렇게 보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딱한 종목 팟캐스트와 두 남자 쇼가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네네. 체화면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네. 팟빵을 일단은 들어가시면 되고요. 팟빵. 예, 팟빵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아이튠스가 됐건 어디가 됐건. 저는 지금 방금 뉴스룸을 들었던 건데, 팟빵을 설치하시고 나면은 여기서 팟빵에서 검색을 딱TV라고 해서 뭐 검색을 해주셔도 되고요. 뭐 두 남자 쇼라고 해서 검색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 딱TV 관련된 이 팟캐스트가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 이거를 이제
여기 밑에 보게 되면 구독하기가 있거든요. 구독 취소가 있고 여기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게 업데이트 될 때마다 보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딱 한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죠? 네, 돈 드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더 좋은 거는 사실은 여기 들어오셔서 이 후기를 남겨주시거나 그죠? 여기 이렇게 후기를 이렇게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근데 그걸 막 욕해도 상관없어. 욕해도 상관없어요. 욕해더라도 우리는 대응은 안 해. 네네. 예. 한 번도 답글을 쓴 적이 없어 우리가. 네네. 그래서 여기다 쿨하게. 왜냐하면 한 번 안 쓰기 시작하니까 쓰면은 없어 보일까봐 계속 없어 안 쓰고 보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달아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뭐 별 있잖아요. 여기 위에 별 누르는 거. 별 누르는 거 돈 들어? 돈 안 들죠. 돈도 안 들어. 네, 별 꼭 눌러주시고요. 에브리싱 공짜네. 에피소드별로도 이거 별을 누를 수도 있어요. 네. 돈 안 들어. 이것도 이제 돈은 들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잘 생각나는데